3강 중심오행과 보조오행 찾기에 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1강에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것이 영어로 발음이 잘 되는 이름을 지어줘야 된다. 그리고 멋있고 예쁜 이름을 지어줘야 된다. 그리고 다음으로 얘들 세대를 넘어서는 아주 개성있는 이름을 만들어줘야 된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두 번째로 장명을 하는 순서에 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장명을 하는 순서는 첫 번째, 중심오행과 보조오행을 찾는다. 두 번째, 여기에 맞게 소리오행을 만든다. 다음으로 세 번째, 여기에 맞게 삼원오행을 찾는다. 다음으로 네 번째, 여기에 맞게 수리오행을 좋은 획수로 구성을 한다. 다음으로 한자의 모양과 의미를 말하는 자원오행을 만들어준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해야 되는 3강에서는 이 중심오행과 보조오행을 찾는 법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중심오행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 내가 타고난 선천운인 사주가 가장 조화롭고 가장 균형이 잘 이루어지도록 만들어주는 오행이 누구에게나 다 존재를 하게 됩니다. 그 오행을 찾는 법에 그 오행을 중심오행이라고 하고, 그리고 그 중심오행의 기운이 많이 필요한지 적게 필요한지 적당하게 필요한지를 찾아서 그 양만큼 사용해 줄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을 오행을 보조오행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목오행이 가장 강하게 필요할 때는 수 또는 목이라는 보조오행이 필요할 것이고, 목오행이 가장 적게 필요할 때는 금 오행이 필요할 것이고, 그리고 요 수고와 요 사이가 필요할 때는 화 또는 토라는 보조오행을 사용하게 됩니다. 이 중심오행과 보조오행을 정확히 찾는다면 이름 짓는 것은 거기에 따라 맞추기만 하면 되니까 크게 어려움을 겪지는 않으실 겁니다. 이 중심오행과 보조오행을 간혹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어떤 사람은 용신이라고도 얘기를 하고 어떤 사람은 희신이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또 근오행, 조오행 이렇게도 얘기를 하는데 이건 정확한 용어는 아니고, 이거는 일본에서 본 일본식 용어고 이거는 한자적인 용어라서 크게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중심오행과 보조오행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 중심오행과 보조오행을 찾는 수단에는 세 가지 학설이 있는데, 첫 번째 조후론이라는 학설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병양론이라는 학설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업론이라는 학설이 있습니다. 조후론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조후론이라는 것은 내가 타고난 선천운이 봄, 여름, 가을, 겨울 4계절의 기운이 어떤지, 그리고 봄과 여름을 이어주는 이 감기의 기운이 어떤지, 여름과 가을을 이어주는 그 감기의 여기의 기운은 어떤지, 가을과 겨울을 이어주는 기운, 겨울과 봄을 이어주는 여기의 기운들이 각각 균형을 이루고 있는지 그것들을 살펴서 찾는 방법을 말하고, 병양론이라는 것은 내가 타고난 사주의 구성이 오행적으로 순환이 잘 되는지, 그리고 그 기세가 각각 다 균형을 잘 이루고 있는지를 판단하여서 그 병이 되는 부분을 그 순환과 기세 조화에 병이 되는 부분을 찾아서 거기에 따른 약이 되는 오행을 처방해 주는 것을 병양론이라고 합니다. 다음으로 억부론이라는 것은
사주의 단계를 6단계로 나누게 됩니다. 6단계로 나누게 돼서 그 기운이 아주 강하다면 그 기운을 감해주고 그 기운이 약하다면 일간의 기운이 약하다면 생해주어서 본인이 타고난 일간의 기운이 가장 균형이 잘 맞도록 만들어주는 학설을 말하는데 이름을 짓기 위해서 조론이라는 학설은 너무나 광범위하니까 실제로 거의 대부분 사용되지는 않고 병양론과 억부론이 많이 사용이 됩니다. 자, 그럼 병양론과 억부론에 관해서 조금 더 깊이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 병양론은 제가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내가 타고난 선천운의 기운이 가장 균형을 잘 이루고 순환이 잘 되도록 만들어주는 오행을 찾는 겁니다. 동양학은 모든 것이 순환과 균형의 원리이고 순환이 되지 않는 부분은 항상 어디든지 병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우리 혈액도 마찬가지고 사람 몸에 흐르는 기혈도 마찬가지듯이 모든 것이 다 순환이 되어야 되는데 이 순환이 어느 부분에 가서 막히게 되는 부분을 찾는 것을 병양론의 순환이론, 그리고 기세가 각각 균형을 다 이루고 있어야 되는데 그 기세가 어느 부분에 가서 문제가 나타나는 것, 어느 부분이 약하다는가, 어느 부분이 과하게 강하다는가, 그 부분에 병을 찾아내는 것을 기세의 이론이라고 합니다. 자, 우선 병양론의 순환이론을 살펴보면 순환이라는 것이 오행의 순환은 항상 목은 화로, 화는 토로, 토는 금으로, 금은 수로, 수는 목으로 순환을 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기본적인 순환을 이루게 되는데 여기에다가 음양이 더해지게 됩니다. 반드시 양은 음으로, 음은 양으로 순환하는 것이 동양학의 원칙입니다. 이 원칙에 따라서 순환 이론을 만들어 보면 천간과 지지를 따져서 만들어 보면 천간에 있는 간목 또는 인목은 지지에 있는 인목, 이거는 양을 나타내는 목입니다. 반드시 음화로 순환을 하게 됩니다. 목은 화로 순환하고 양은 음으로 순환하는 이 순환 원리에 의해서 하늘에 있는 정과 또는 지지에 있는 사, 화로 순환을 하게 됩니다. 다음으로 이 화는 음은 양으로 그리고 화는 토로 이 원칙에 의해서 정과 사는 무나, 진, 술과 같은 양토로 순환을 하게 됩니다. 이 양토는 양은 음으로 토는 금으로 라는 이 원칙에 의해서 양토는 금으로 금으로 순환을 하게 되는데 하늘에는 신이 있고 땅에는 지지에는 유가 있습니다. 자, 음은 양으로 금은 수로 이렇게 순환하는 원칙에 의해서 신유는 인과 자로 순환을 하게 되고 인과 자는 양수기 때문에 양은 음으로 수는 목으로 흐르는 이 순환 원리에 의해서 을과 묘로 순환을 하게 됩니다. 을과 묘는 음목이 되겠죠. 이거는 양수가 될 것이고 을과 묘는 음목이기 때문에 음은 양으로 목은 화로 순환을 하니까 병과 오로 순환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병과 오는 양화기 때문에 양은 음으로 화는 토로 순환하는 이 원칙에 의해서 기나 축, 미로 순환을 하게 됩니다. 기나 축, 미 등은 토기 때문에 음은 양으로 토는 금으로 순환을 하게 되니까 신과 그 다음에 경으로 순환을 하게 됩니다.
이거는 양금이라고 할 수 있죠. 양은 음으로, 금은 수로 이렇게 순환하는 원칙에 따라서 개수와 해수로 순환을 하게 됩니다. 개수는 음수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이 음수는 음은 양으로, 수는 목으로 라는 원칙에 의해서 갑과 임으로 다시 순환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원칙에 의해서 갑이는 정사는 무진술로, 무진술은 신과 유로, 신유는 임자로, 임자는 을과 묘로, 을과 묘는 병오로, 병오는 기축미로, 기축미는 경과 신으로, 경신은 개와 해로, 개해는 다시 갑이로, 이렇게 순환하는 것을 우리 병양론의 순환도라고 합니다. 이 순환도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요 순환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예를 들어서 갑은 있는데 양목은 있는데 옆에 병이 있다. 양은 양으로 순환하지 못하죠. 그래서 이 부분이 순환의 병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사람에게는 반드시 음목이 필요하든 음화가 필요하든 둘 중에 하나는 꼭 필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의 중심오행과 보조오행은 목이 하나가 더 있든지 화가 하나가 더 있든지 이런 것들로 찾아내는 것을 병양론의 순환이론이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 순환이론에 의해서 병을 찾아내는 법을 병양론의 순환이론이라고 했다면, 다음으로는 병양론의 기세이론이라고 볼 수 있는데, 기세이론은 기세가 모든 것이 균형을 이루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목과 내 선천운인 사주에 배치되어 있는 목과 화, 토, 금, 수라는 오행이 각각 기세가 균형이 잘 이루어져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목오행이나 화오행이 너무 뚱뚱하다든가, 너무 많고, 금오행과 수오행이 약하다든가, 그러면 이 부분이 과하고 이 부분이 약하게 된다면, 그게 약한 것이 병이 되니까 이 부분을 도와줘야 된다라는 게 병양론의 기세의 이론이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병양론의 기세의 이론은 약간 틀리게 되는데, 그 각각의 기세를 측정하면 목오행의 기세는 목 하나만 목오행이라고 하지 않고, 목오행의 기세는 어떤 것이 목오행의 기세냐면 목오행과 목오행을 도와주는 수오행을 같이 목오행의 기세라고 합니다. 그래서 목오행의 기세는 수오행에다가 목오행을 더한 것을 목오행의 기세라고 합니다. 자, 다음으로 화오행의 기세는 목오행에다가 화오행의 기세를 더한 것을 화오행의 기세라고 합니다. 토오행의 기세는 화오행에다가 토오행의 기세를 더하여 준 것을 토오행의 기세라고 합니다. 다음으로 금오행의 기세는 토오행에다가 금오행을 더하여 준 걸 금오행의 기세라고 합니다. 다음으로 수오행의 기세는 금오행에다가 수오행의 기세를 더하여 준 것을 수오행의 기세라고 합니다. 쉽게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겠죠. 예를 들어서 경신, 을류, 병술, 정축이라는 사주가 있다고 칩시다. 연, 월, 일, 시, 일간을 기준으로 했습니다. 이런 사주가, 선천운이 사주가 있다고 쳤을 때, 목오행의 기세는 수와 목의 기세이기 때문에, 여기에 나타나 있는 수의 기세는 0이고, 목오행의 기세는 여기에 있는 을 하나, 화오행의 기세는 목오행과 화오행의 기세이기 때문에 을, 병, 정 이렇게 해서 목오행은 하나, 화오행은 둘, 토오행의 기세는 화오행과 토오행의 기세이기 때문에 화오행이 2개, 토오행이 2개. 금오행의 기세는
토오행과 금오행이기 때문에 토오행이 2개, 금오행이 3개. 2개, 금오행이 3개. 이렇게 되겠죠. 수오행의 기세는 금오행의 기세에다 수오행을 더하니까 금오행이 3개. 그리고 수오행이 0개. 이렇게 되겠죠. 자, 이렇게 보니까 목오행의 기세는 1이고 화오행의 기세는 3이고 토오행의 기세는 4고 금오행의 기세는 5고 수오행의 기세는 이만큼 있습니다. 이 사람에게는 반드시 이 목오행의 기세가 필요하게 될 겁니다. 가장 약한 부분이니까. 이렇게 가장 약한 병이 되는 부분을 찾아서 그 기운을 도와주는 것을 병양론의 기세론이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 병양론을 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병양론은 순환의 이론이다. 순환의 이론은 음으로 양으로 순환한다. 그리고 목은 화로, 화는 토로, 토는 금으로, 금은 수로 순환한다. 라는 그 원칙에 의해서 여러분들에게 순환론에 관해서 말씀을 드렸고, 기세론은 목화 토금수의 기세를 각각 균형이 잘 이루어지도록 만들어줘야 된다라는 기세론에 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다음으로 억부론에 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 이 억부론은 누를 억자에 도울 부자입니다. 간혹 일간을 기준으로 억부론의 기준점은 일간입니다. 일간을 기준으로 일간의 기운이 얼만큼 강하냐, 얼만큼 약하냐에 따라서 돕기도 하고 그 기세를 감해주기도 하고 또는 극해주기도 하는 그 수단을 우리 억부론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억부론을 알기 위해서는 일간의 상태와 일간의 상태를 밝히는 달, 태어난 달, 그리고 태어난 날을 꼭 신경을 쓰시고, 그리고 전체적인 기세를 신경을 쓰셔야 되는데, 이 태어난 달의 기운을 얻었다라고 하는 경우를 우리 득영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태어난 날의 기운을 얻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득지라고 얘기를 합니다. 다음으로 전체적인 기세가 일간을 돕고 있다라고 할 때 우리는 득세라고 합니다. 이렇게 득영과 득지, 득세에 관해서 말씀을 드렸고, 그렇다면 태어난 달의 기운을 잃었다라고 할 때는 실영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태어난 날의 기운을 잃었다라고 할 때를 실지라고 합니다. 그리고 전체적인 기세를 잃고 있다. 전체적인 기운이 일간의 기운을 빼고 있다라고 할 때 우리 실세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 득영, 득지, 득세, 실영, 실지, 실세를 살펴서 이 세 가지의 기운을 가지고 있으면 강한 기운, 이 세 가지의 기운을 가지고 있으면 약한 기운으로 구분을 하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과연 득영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예를 들어서 내 일간이 목일간인데 태어난 달이 수월이다 라고 하면 득영, 태어난 달이 금월이다 라고 하면 금은 목을 극하기 때문에 실영이 됩니다. 이것은 태어난 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수일이라고 한다면 득지, 그리고 금일날 목의 기운을 가지고 태어났다라고 하면 실지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다음으로 득세라는 것은 일간의 기세가 이렇게 있을 때, 연, 월, 일, 시 이렇게 있을 때 일간을 제외하고 나머지의 7개의 글자 중에서 반 이상, 넷 이상이 일간을 생하는 오행으로 구성되어 있을 때 이를 득세라고 합니다. 그리고 일간을 생하는 오행이 하나도 없을 때 이를 실세라고 합니다. 그리고 2개와 3개 있을 때 이를 감하는 기세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득영, 득지, 득세, 실영, 실지, 실세에 관해서 여러분들에게 설명해 드렸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에 따라서 사주의 단계를 어떻게 나누게 되느냐. 우선 가장 강하다고 하는 신왕한 사주의 형상으로 나누게 되고, 다음으로 신강한 사주의 형상으로 나누게 되고, 강한 사주, 그리고 균형된 사주, 다음으로 약한 사주, 그 다음으로 아주 약한, 심약한 사주의 형상으로 나누게 됩니다. 이렇게 6가지로 나누게 되는데, 이렇게 보면 이는 신왕한 사주, 이렇게 다 들어가는 말입니다. 똑같이. 득년과 득지, 득세 중에서 2가지 이상을 가지고 있을 때, 이를 신왕한 사주라고 합니다. 다시. 죄송합니다. 득년과 득지, 득세 3가지를 다 가지고 있을 때 이를 신왕한 사주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신강한 사주는 이 중에서 2가지 이상을 가지고 있을 때, 강한 사주는 이 중에서 하나를 가지고 있을 때, 그리고 신령과 실지, 실세 기운 중에서 하나를 가지고 있을 때 이를 약한 사주, 그리고 2가지 이상을 가지고 있을 때, 신령 실지를 가진다든가 신령 실세를 가진다든가 실지 실세를 가진다든가 이렇게 2가지 이상을 가질 때 이를 신약한 사주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균형된 사주는 득령 득지 득세도 없고 신령 실지 실세도 없는 사주, 이런 사주를 균형된 사주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사주의 6단계를 구분을 해서, 사주라는 것은 일간의 상태는 항상 요 위치가 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인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밑으로 있는 것, 균형된 사주, 약한 사주, 신약한 사주는 생해주고, 그리고 이 위로 강한 사주, 신강한 사주, 신왕한 사주로 있는 것은 그 기운을, 일간의 상태를 감해서, 그래서 중심오행을 찾게 되는 법, 이를 우리는 억부론이다 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억부론과 병양론을 병행하여서, 억부론도 아주 뛰어난 학자가 만든 학설이고 병양론은 마찬가지로 아주 뛰어난 학자가 만든 학설이다 보니까 어떤 사주에 병양론으로 찾은 중심오행과 보조오행, 억부론으로 찾은 중심오행과 보조오행은 반드시 일치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2가지의 중심오행이 일치되는 것, 그 오행을 가지고 우리는 중심오행으로 구성을 하고, 그에 따른 중심의 기세를 도와주는 오행을 보조오행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중심오행과 보조오행을 이렇게 다 찾으실 수 있다면 이번 강의는 여러분들이 잘 들으신 겁니다. 자, 이상으로서 3강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